부총리님 시간 내줘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교육 현장도 힘드시죠? 작년 내도록 힘들었는데 이제 네. 대학 준비하려니까 여러 가지 챙겨야 될 일이 많습니다. 네. 최근에 보니까 현장 많이 다니시대요. 대학은 이제 정상적으로 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네. 가장 안전하게 아이들이 이제 등교 수업 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네.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네. 19대, 20대 재선 국회의원을 거쳐 최초의 여성 부총리로 임명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립유치원의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 도입. 고교 무상교육 도입. 전례 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교육 혼란을 줄이며 미래형 교육 선도. 근대식 학교 공간과 와이파이 서비스도 원활하게 지원되지 않는 대다수 학교의 학습 인프라 환경도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개학을 앞둔 지금 방역과 교육을 한 번에 잡을 정부의 방침과 공정사회 가치를 지키기 위한 교육개혁의 핵심은 어떤 것인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 집중 분석합니다. 100년 대계라는 교육에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위기가 닥쳤습니다. 2021년 팬데믹과 그 이후의 교육,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학교 운영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당장 궁금한 것이 3월 개학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개학 연기는 없다 이런 방침을 내놨는데 그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 거죠? 예, 저희가 네. 올해 이제 21년도 신학기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작년의 경험들을 정리하고 평가하고 분석하면서 네. 아시겠지만 우리 학생들 확진자 수를 분석을 해봤더니요. 네. 전체 이제 확진자 수에 대비하면 굉장히 좀 이제 적은 것으로 연령대 분포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네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학교 내의 감염 비율이 7.9% 한 8% 정도였고요. 네. 3월 2일 개학하는 것은 그게 등교 수업이든 원격 수업이든 정상적으로 개학을 해서 학사 운영을 시작한다. 네. 그 확대 범위는 어느 정도나 더 늘어납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 2학년 같은 저학년 학생들은 이 원격 수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네. 그 대면 수업이 꼭 필요하고 또 사회적인 발달 성장 단계를 봤을 때 선생님과 친구 간의 관계를 학교에서 맺는 것이 거의 전부이기 네네. 때문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그리고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장애 학생들 그리고 이제 입시 학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밀집도를 조정해서 이제 등교 수업 수를 조정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서 좀 예외로 해서 매일 등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사실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고 또 백신 접종도 사실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섣부르게 결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작년에 그런 1년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철저하게 학교의 방역들을 준비하고 있고 방역 지원 인력은 작년보다 만여 명 더 많이 배치하려고 합니다. 한 4만여 명 작년엔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5만여 명까지 방역 생활 지도 이런 인력 배치를 더 많이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 수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금 시도교육청과 또 학교 현장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차제에 이제 비대면 교육, 이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를 얘기합니다. 이후에도 좀 이걸 폭넓게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한편에서 또 그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감염병 상황이 아니었어도요. 네네. 저희가 25년도에 이제 고교 학점제를 일반 모든 고등학교에 전면 도입할 준비를 지금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교수 학습 방법의 혁신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왔는데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면화되면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앞당긴 측면이 네. 있고요. 말씀하셨으니까 고교 학점제는 지금 잘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예, 고교 학점제는 이제 마이스터 고등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네. 직업계 고등학교 이렇게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서 25년도는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에 도입이 될 예정이고 그렇게 준비를 네. 하고 있는데요. 네. 디지털화하는 이제 스마트 교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앞으로는 뭐 VR, AR은 물론이고 그렇죠. 뭐 해외까지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디지털 기반의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올 상반기까지는 초중 고등학교의 모든 일반 교실에 이제 기각급 무선 망이 확충이 되고요. 네. 여러 가지 중요한 교육 정책 중에 역시 이제 대학 입시에 대한 관심이 크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시 비율 확대 방안을 내놨는데 그것이 맞느냐라는 여러 이제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 겁니까? 정시 비율을 무조건 모든 대학에서 확대하는 게 아니고요. 학종으로 신입생들을 뽑는 전형에서 굉장히 쏠림 현상이 있는 서울의 16개 대학에 대해서 당시에 좀 조사를 했고 그래서 너무 학종 비율을 그렇게 높게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도록 학종과 수능의 비율을 조정한 거죠. 그래서 40대 40 정도로 조정을 하면서 16개 대학에 대해서 수능 비율을 40%까지 높이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네. 정했고 그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입시제도 이 하나하나를 정부가 다 관여하는 게 도대체 맞느냐? 이제 뭐 유 부총리께서 아시겠지만 한때 이제 교육부 폐지론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학 입장에서 늘 주장하는 것이 좀 자율권을 달라 이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예, 대학이 이제 그 입시에 있어서 학생 선발의 권한을 갖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네. 것들을 존중해주기 위해서 교육부도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들을 하나하나 좀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더디거나 좀 미흡하다가 보고는 거겠죠.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네. 입시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굉장히 이제 국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적어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입시에서 담보돼야 하기 때문에 네. 입시와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 그런 지침들은 가이드라인들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제도적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기 혁신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학하고도 계속 긴밀하게 이제 협의를 하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자립형 사립고하고 외국어 있잖아요. 국제고등학교. 네. 지난번에 그걸 이제 일반고로 전환을 했는데 어디죠? 부산 해운대고인가요? 거기 네. 부산 교육청을 상대로 낸 데에서 1심에서 승소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정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다시 또 원위치가 되는 건지 뭐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그 판결과 관계없이 25년이면 그 시행령에 근거해서 이제 자사고 외고 등이 일반 네. 고등학교로 전환하게 되고요. 네. 많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네. 선택의 폭이 그 학교에서 해당 학교에서 넓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이 고교 체계 개편 추진 방향은 차질 없이 네.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